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또 급락해서 하락했는데 사실 뭐 이게 5월 달에 나와야 될 게 지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1 년에 한 3-4 차례 정도 요런 하락이 나옵니다.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번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 3-4 차례의 이 기회를 잘 살리는 분들은 좋은 성과를 얻고,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이전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어디가 바닥인지 이게 우리가 투자의 어떤 기준을 잡는 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기준을. 항상 기준은 가치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치하고 전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인이 개를 산책시키듯 개가 이 주인이 있으면 가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로 본다면 지금 PBR 같은 경우는 0.95입니다. 코스피 전체의 기업 가치, 청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못한 상황이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만 빼면 지금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정도 된다. 예. 그러면 2008년에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노령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나마 크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시기였고, 앞으로는 그런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인구 구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2008년 수준으로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반등하라는 법은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어떤 가치 대비 주가를 봤을 때 거의 다 왔고, 그러면 7월 27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호 요소가 풀리면서 폭락한다라고 봤을 때, 뭐 그 전에는 그거보단 더 내려야 되니까, 이번에 하락이 어디에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하락이 연중 최저점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지금 당장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지금까지 사실상 오르지 않을 증시가 정부의 어떤 리스크 나눔으로 인해서 정부가 사실상 리스크를 커버를 해준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말고 미국.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해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대응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유가가 지금 $120까지 올랐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유가가 상승을 하면 수요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수요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탄력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바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올랐는데 뭐 $20 할 때랑 지금이랑 수요가 똑같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경기 회복을 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유가가 올라갔더라도 그걸 소득에서 감내를 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놔두면 물가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올랐으니까 안 사면 수요 떨어지고, 공급 문제 시간 지나면 돈 벌려고 해소를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게 절충점을 찾고 하향 안정이 될 건데,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 호들갑을 떨다 보니까 이 투기 자금이 원자재 쪽으로 가는 바람에 더 이게 자극을 한 측면이 있고, 그게 뭐 미국이 몰라서 그랬느냐 아니면 의도를 했느냐라고 보면 의도를 한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왜냐면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달러 결제로 석유가 움직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수록 달러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조장이 될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유지를 해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찍어서 돈 벌고 석유 팔아서 돈 벌고 뭐 나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이 유도한 부분이 의도가 큰 부분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파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유가를 잡을 것이냐, 이것조차도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는 저절로 잡힐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금리 인상 같은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주식시장에 타격을 주는 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노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을. 가상화폐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버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안 돌아갈 지경이 되니까 주식 박살내고 가상화폐 박살내고 이렇게 해서 야 니네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해 요런 상황. 요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자산시장이 10년 이상 올라가지고 미국 증시 비중이 30%에서 60%가 됐는데 이 기간의 GDP 비중은 30%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이만큼 거품이 꼈으니까 거품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도들이 버무려져서 나온 현상이다라고 지금의 시장 약세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라는 건데 주봉에서 이 변동성 범위를 이탈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많아야 1년에 한두 번이니까. 한 번. 이 주봉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많아야 한 번이고 이미 한번 벗어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저점은 이 범위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2300선 초반이다. 상징적으로는 2000선인데 2000선이면 세상이 망할 것 같더라도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2000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는 2300선 정도가 저점이 될 것이다. 2300선에 가까워지면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저가 매수의 문제가 뭐냐면 좋은 가격에 살 수는 있지만 계속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면 올라야 뭐 팔든지 할 건데 사서 그냥 시간 가치만 날리게 되니까 그거조차도 분할로 쉽지 않게 그렇게 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코스피를 보고 환율을 봐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하고 환율하고 역으로 동조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절하폭이 컸었고 코스피는 연중 최저점을 갱신했고 옆 엇박자로 잘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가야 정상이 됩니다. 1,500원을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무역 적자 보시면 연간 이제 누적으로 110억 달러 갔습니다. 여기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량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보면 무역 수지 적자, 수출도 물론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늘어나니까 제품 가격도 올라가서 그런 거고. 5월 달에는 무역 적자 17억 달러, 4월에는 25억 달러. 뭐 이렇게 이제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00억 달러 적자 나는 건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크지는 않은데 만약에 유가가 120달러에서 나중에 300달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이 나왔을 때는 뭐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될 게 이 원화 약세를 신속하게 용인해서 시장이 단기간에 얻어 터진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1,500원까지 용인을 해버려서 그 용인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우리는 금리 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지금 저금리라서 너무 불편해. 저금리라서 물가가 계속 상승해.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 1,500원 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체감하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역 수지 적자도 없고 다른 문제도 없고 그 금리를 안 올리면서 환율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환율 조작국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혀 나쁘지 않은 그래서 1,500 가고 시장도 한번 박살이 나고 다시 살아나야 이제 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1,500원을 만드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단기 충격을 받고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한번 글로는 다뤘는데 정부의 그 인플레이션 잡을 때 과거 사례들을 보면 금리 말고 금리는 굉장히 게으른 거고 실질적으로는 재정을 축소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 건설 현장을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인데 뭐 GTX니
아니면 뭐 남부 내륙 철도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정부 재정 지출을 올 스톱을 해버립니다. 이 스톱을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건설 자재가 있습니다. 건자재. 이 건자재가 일시에 여기 수요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다른 수요처를 찾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이 많은 곳, 뭐 복지라든지 이런 거, 뭐 공무원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팍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런 건 이제 소비랑 연결이 되니까 굳이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걸 다 깎아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그게 물가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요런 조치들로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해외도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나면 뭐 선반영한 걸로 재료 노출 성격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은 이제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다. 그 제가 말씀드린 저점 2,300선 정도고 지금 이제 2,440선인데 이제 떨어져 봤자 뭐 이제 와서 뭐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3,300선에서 한 900포인트가 빠질 때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얘기가 없다가, 물론 이제 시종일관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이 없다가 이제 140포인트 남았는데 900포인트 빠질 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뭐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요 관점만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싸게 사야 될지. 근데 나 주식으로 다 채워가지고 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투자금이 여유가 있고, 그리고 생업이 꾸준해서 당장 이 투자금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분들은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계속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냐 이것보다, 이제 급락 패턴이니까, 이 급락 패턴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래 안 갔습니다. 뭐 길어야 2주일이니까 이 동안만 빠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지금 뭐 시장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전봇대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별명이 전봇대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자 빼고 보대 막 그랬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체벌을 할 때 1, 2, 3, 4분단이 있으면 딱 반만 때립니다. 반을 안 때리는 거는 맞을 동안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라는 거. 지금 시장, 그래서 이 맞은 것 안 맞아야 공평하다라고 하신 건데, 지금 시장도 그렇습니다. 자꾸 금리로 조진다, 뭘로 조진다, 양적 축소한다 말 아직 실행이 되지도 않고 말만 있는데, 말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 해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금리 니들 마음대로 올려. 양적 긴축은 하든지 안 하든지 몰라.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축소에 있어서 가상화폐가 완전히 망한,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거의 조만간에, 아마 올해 안에 망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완전 망한다는 게 아니라 멸망할 정도가 될 거고, 그렇게 가상화폐가 멸망하면서 시가총액이 증발을 하면 유동성에서, 주식시장에서 줄여야 될 유동성이 더욱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여건 전반을 걸쳐서 본다면 거의 다 왔다. 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또 그 유쾌하지도 않는 얘기를 꺼내서 또 옛날 아픈 기억을 상기하고, 그런 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이겨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이 나쁜 상황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였으니까,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사람의 인연은 소중하다. 뭐 한번 맺은 인연은 오래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말로 꺼냈을 때는 이미 좀 이 무게가 떨어집니다.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70억 명의 인구가 있고, 거기서 같은 나라에 태어날 확률이 2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70억 명 중에 한 5천만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걸 따져봐도 한 140분의 1 정도입니다. 여기 국가는 한 200개고 인구로 따졌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주식을 할 확률이 5분의 1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 우리가 주식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라는 요 커뮤니티에 모일 확률은 뭐 한 10,000분의 1 정도 됩니다. 이것만 갖고도 이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기묘하고 아주 희소한 인연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걸 가지고 뭐 인연을 뭐 오래간에 말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시작하면 10년입니다. 10년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보인 것도, 태양광 투자하면 고정 단가로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20년 갑니다. 제가 20년 동안 죽으면 할 수 없지만 죽지 않는 이상 이분들하고 같이 갈 거고 신뢰를 유지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분들한테 어떤 개인의 이익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없다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주고받고를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예. 뭐 저도 되게 못났고, 저는 사실상 운인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런 일을 겪고 아마 세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그 주식 시장에서 한 번 실수를 하면 다시는 부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안티를 하기 때문에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난 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기회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사실상 최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뻔뻔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세상 일은 모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방질 수도 있는데 쭉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뭐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근데 이 나쁠 때 포기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대단히 나쁜 시기인데 여기서 나 주식 못하겠다, 끝내야지 하다가 한 3, 4년 후에 올라가 있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 과정이 어렵다는 걸 안다면 그래, 내가 다시 돌아가도 난 그 과정을 못 버텼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괜찮았지만,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후회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 서로서로, 저도 여러분들의 이런 댓글을 보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인간 지표로서의 어떤 힌트도 얻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존재고, 그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고, 뭐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 한국인을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제가 어떤 포장된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성향이고 뭐 이게 살아오면서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인 것 같은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10년 동안 타던 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이제 형한테 그냥 주진 않고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는데 형이 그러는 겁니다. 이 크락션 이거 고장 났는데. 근데 저는 10년 동안 크락션을 한 번도 안 울렸기 때문에 이게 받을 때부터 고장이 난 건지 중간에 고장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안 울려가지고 좀 고장 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전할 때 크락션을 울리는 그런 일조차도 없고, 항상 안전운전해서 중간에 계속 끼어들고 물론 제 뒤에 있는 차는 저 새끼 운전 왜 저따구로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 성향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의도해서 여러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란 게 아시다시피 뭐 제 의도랑 반하게 움직여서 여러분들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서는 항상 비판적으로 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걸 또 오해를 하십니다. 아, 한번 까는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 예의는 당연히 지키고 우리 서로 예의는 지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거의 바닥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매수 하는 것만 관심 갖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라 하시면 사실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바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뭐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이렇게 빠지는데 내려가는 거야 어렵지만 올라가는 거야 뭐 쉽지 않냐. 아니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내려가는 건 쉽지 않냐.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갈 때는 더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 훨씬 더 많이 빠질 것이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아주 서로 기분 다치지 않게. 근데 비판적으로 하시라 그러면 바닥 좋아하네 크크크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오해 안 하시고 하시면 서로 의견 교류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양질의 어떤 토론이 가능한 토론 자체는 거의 뭐 필요가 없지만 이 주주로서 의견 교환을 한다는 건 주주들의 어떤 정서 공감대에 큰 영향을 주고 그게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력 그냥 못 죽어서 살았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력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예, 그 뒤로 뭐 다행히 운이 따라줘가지고 조금 일부라도 만회를 하셨을 거고 처음부터 이제 비중이 적으셔서 다행이신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큰 타격 없이 복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경험이고 자산이 됐을 거지만 이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분들은 사실 뭐 그런 경험이 있다 해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하면 당연히 나쁜 일이고 그나마 이제 어떤 좋은 경험을 얻으신 분들께는 다행인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따지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감정이란 게 메모리 됩니다. 밥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겠고 뭐 TV를 봐도 재밌는 줄 모르겠고 그냥 다 그냥 메모리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늙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뭐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1억으로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늘어나고 이게 뭐 정말 기적입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1년에만 18배를 수익을 냈으니까 그 뒤에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기뻤느냐 그러면 당연히 뭐 저도 사람이니까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그 기쁨의 강도가 낮았다. 그게 오히려 뭐 또 투자에는 좋은 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도 그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뭐 제가 까불고 뭐 기분 좋은 날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제 마음은 그냥 잔잔합니다. 정말로.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거지만 제 능력은 굉장히 위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운 좋게 주식 투자해서 겨우 겨우 약간의 수익을 낸 사람이고 그리고 그전에 실수도 했고 그 실수가 이제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그럭저럭 만회가 된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나가신 분들은 사실 지금도 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정의 메모리 한 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게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크게 잃었을 때 이런 감정들, 이런 경험들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2번 깡통 찰 거 1번 차거나 안 차는 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그게 개인의 경험이란 게 또 느끼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혼자였다고 하기는 굉장히 제가 역할이 없고 그냥 그나마 이제 의리를 지키신 분들 그리고 제 어쨌든 결과가 나빴지만 그 진심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신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뭘 했는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되셨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또 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인은커녕 이 밥만 먹고 살지라는 게 이게 뭐 먹고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반찬 살 돈도 없어서 밥만 먹고 살기였습니다. 아니 뭐 쌀밥을 먹어도 안 죽으니까 그런 거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뭔가 삶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그냥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뭐 돈복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저기 예전부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란 걸 해오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보면 곧 죽어도 뭐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남들한테 돈을 갚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내가 뭔가 하는 게 우선이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고 그 반대인 분들은 결국 부자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부터 계속 그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투자도 해오시고 그동안의 어떤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그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나온 결론이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 안에서 또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복리계산기를 보여드렸듯이 복리계산기 보면 순식간입니다. 이 투자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수익을 내는 대응 이것만 터득을 하게 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소립이 이분을 우리 종무 때 한번 뵀는데 참 외모도 준수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근데 뭐 제 능력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 도와드릴 부분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상황이 나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참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 가족 간에도 앙금이 있고 또 뭔가 이 당시에 나쁜 상황에서 이 감정이 상했을 때 내뱉은 말로 인해서 그게 또 이게 금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양 있는 집안이시니까 이런 아픔도 있었고 사업에 그러니까 이게 참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면 그냥 좋은 거고 안 되면 사기꾼이 되는 거라서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 경매로 넘어가고, 예, 보이스피싱 그때 당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참. 근데 뭐, 제 경험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를 해결을 해냈을 때. 그 전까지는 알 겁니다. 뭔가 아실 겁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데 뭐 제대로 한 게 있냐. 이게 일반적인 평가였을 건데, 뭔가 해내고 나서 든 생각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 나쁜 시기를 참으니까 결국 좋은 시기가 오네. 그 운이라는 게 총량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운이라는 게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이런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예,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냥 주변에서 아마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착하게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는 뭐 그냥 시골에서 크고 그냥 뭐 그렇지만, 예, 또 호감 가는 외모에, 예,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깜은 아닌데 아무튼 그냥 약간 먼저 겪었다는 걸로,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뭐 시기적으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지수로는 얼마 남은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거 공유해서 간접 경험을 하셔서 한 번이라도 덜 실수를 하시게 된다면, 예, 그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이 나쁜 일을 또 이 투자 체질을 강하게 만드시는 걸로 활용을 하셨으니까, 예, 참 좋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금산분리 완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를 풀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기치인데, 항상 그렇지만 이 정부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면 대기업들을 조지고, 예, 약자들 편에 서겠다 했는데 실상 그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규제를 풀어서 뭐 투자를 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규제를 풀어서 뭐 투자를 촉진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보여주기는 그런데 내막은 어차피 받을 거 다 받고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변화는 없을 거지만, 금산분리가 지금 체질이 좋아진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가 잉여 현금이 100조가 넘는데 은행 하나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금을 투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금산분리 관련해서 제가 당장 머리를 쥐어 짜내야 되니까 뭐 깊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다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계속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함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 아유,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몸무게를 회복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몸무게 빠질 때는 이렇게 해서 빠졌는데, 몸무게를 몸무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현금이 없으시면 조금 많이 위축이 되시겠습니다. 예, 영상 삭제한 거는 뭐 바로 복구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다시 하게 됐고, 댓글은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삭제된 댓글은. 예, 그리고 2년 뒤에 고정금리가 끝난다 하시면 사실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2024년이 되면
뭐 그 사이에 경제 위기가 있든 없든 한국은 제로 금리로 가야 됩니다. 이 제로 금리로 가서 이 사회가 그동안 고도 성장으로 만든 이 가치를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입니다. 제로 금리가. 예. 그래서 2년 후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욕심이 화를 부른다. 항상 그렇지만 곰도 수익을 내고 예, 황소도 수익을 내지만 돼지만 이 욕심을 상징하는 돼지만은 손실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게 아주 큰데 그냥 말로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욕심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기까지는 정말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제대로 얻어 터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욕심을 절제를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 살아남으신 분들은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재기불능인 거고. 예. 예, HK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강 ILI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사실 그때 밥만 먹고 살지 하면서 내려놨는데 많이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성 관계에서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이성 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누군가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행복하지 않은 길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런 이제 핑계가 생겨서 깔끔하게 내려놓고 나니까 이 마음은 되게 또 행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금산분리 완화하고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입을 좀 꼬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호르몬이 바뀌는지 자꾸 말이 많아져가지고 예, 그러면 금산분리 핵심 삼성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생명은 이 나쁜 장에서도 오릅니다. 금리도 오를 것이고 금산분리 완화라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삼성생명의 이 자산을 보면 시중 은행들, 메이저급 은행하고 총 자산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을 빼고 다 갖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그룹이. 그래서 삼성 예전에도 한 2, 30년 전부터 삼성그룹이 우리은행을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습니다. 예, 근데 이 우리은행을 사게 되면 지금 우리금융이니까 이 우리 금융지주를 사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순자산 아니 그냥 자산이 그러니까 고객들의 예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건데 460조에 삼성생명 거 더하면 800조 이 국내 메머드급 금융그룹이 됩니다. 그러니까 KB금융을 보더라도 680억이니까 이걸 능가하는 메가뱅크가 출연을 하게 되는. 그게 된다면 시중은행에서도 이미 예전에 이제 IMF 이후로 은행업은 구조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다시 구조조정을 겪을 일은 없겠지만 삼성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우리은행하고 결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뭐 롯데도 지방은행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 은행을 갖고 있다면 기업들한테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거품이 터질 때 큰 문제가 돼서 그렇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은행을 계열사로 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메리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을 한 개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돈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잘못해서 크게 그 예금을 한 예금자들까지 다 말아먹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다시 삼성생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쪽에서 최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의 냄새만 나더라도 삼성생명은 이전과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수하는 주체도 삼성생명이 될 거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그 돈 가지고 우리은행을 사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지주사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는 것도 삼성생명일 거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평가는 말도 안 됩니다. 최소한 저평가는 없어져야 되니까 그런 금산분리 완화가 실현된다면 뭐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없지만 실현된다면 삼성생명 주가가 최소한 20만 원은 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슈만 있어도 훨씬 시장에서 평가가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강 ILI. 예. 예, 그 무상증자로 이제 급등한 종목이 나왔는데, 그러면 조강 ILI가 무상증자를 얼마나 발표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3배짜리 무상증자에 강한 반응이었고, 조강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증자 결정. 아, 이건 그거네. 거래 정지고, 5배를, 5배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좀 강력한 반응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되고, 5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권리락 이후에, 자, 권리락이 나오면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8,000원짜리가 1,600이 되는데 권리락 하고 나서 추가 상장까지 시간 갭이 있습니다. 그럼 8,000원 하던 거 물량 그대로 있는데 1,600원 가 있으니까 얼마나 움직이기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응이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강 ILI 괜찮을 것 같고 아까 HK, HK를 살펴보면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1,8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시가총액 350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350억이면 매우 특별한 스페셜한 상태가 됐다. 근데 외국인 지분율도 9%가 넘습니다. 이런 작은 종목에 외국인이 9%인 것도 신기하고 뭐 작년에 배당까지 한 종목에 주가가 이 모양인 것도 신기하고 흑자를 내고 순자산 규모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시가총액을 형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지표로만 본다면 지금 추가 매수의 기회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열에서 침체로 한 방에 떨어졌고 한 방에 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비교적 강하게 나올 거고 2,000원 아래에서는 사실 뭐 지수를 걱정 안 해도 되고 뭘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매수에 있어서. 그래서 2,000원 아래고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사설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